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6.45% 상승한 64,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정도는 알고 있죠. 요 위에서 위치하는 게 좋은 것이라는 거. 근데 정말 새삼스러운 게 약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요 위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일은 제발 좀 위에 위치하길 바라면서 이 당시 때도 그렇고 이 당시 때도 그렇고 여튼 계속 제가 마감 멘트로는 이 위에서 위치하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감 멘트를 했었는데 어느새 이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위에 위치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LB입니다. 어느새 약 65,000원 가량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상을 했었죠. 좌항암 우 백신. 그래서 이 양날개를 쫙 펼치고 비상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둘 다 상업화가 임박해 보입니다. 일단 최근만 놓고 보면 백신 때문에 LB가 상승한 건데 이번 달 중순 정도에 긴급 승인이 나올 걸로 현재 예측이 됩니다. 근데 다른 긴급 승인 국가처럼 임상 이상으로 승인한 것도 아니고 국제 기준 맞추려고 좀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베트남 긴급 승인 그리고 이어서 WHO 긴급 승인으로 코박스를 통해서 납품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리보세라닙 출시보다 먼저 백신으로 매출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뤄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너무 좀 많이 앞서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북한이 국제기구 통해서 백신을 준다고 해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일단 중국산 백신도 거부하고 있고요. 여타 다른 백신도 안정성 이유에서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북한 내 의약품이 좀 취약하잖아요. 약 복용하고 고열이 나면 해열제도 잘 없어서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을 현재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능도 좋고 보관도 용이하고 게다가 저렴한 나노코박스로 글쎄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싶은데 사실 말하는 저도 좀 많이 앞서갔다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LB는 상징성이 좀 더 커지겠죠. 근데 좀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건 변수도 많고 또 거쳐야 하는 단계도 많고 또 정치라는 게 국제관계라는 게 상당히 좀 많이 복잡하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LB는 주 목적이 아니니까 북한을 줄여놓는 게 주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수준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만큼 나노코박스가 장점이 많다는 게 되겠죠. 부작용이 없다, 안전하다, 효능 좋다, 보관이 용이하다,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간만에 회사에서 LB의 주축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기가 매우 적절할 때 좋은 타이밍에 나와줬는데요.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외에 우리 투자자들은 변수를 잘 봐야죠. 그리고 승부사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시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LB 오늘 외인이 많지 않았지만 물론 6시 이후에 다시 봐야 되겠지만 원래 이게 매도였다가 지금 장 마감 때는 순매수로 잡혀졌거든요. 그동안 백신건으로 LB가 상승을 했잖아요. 오늘 또 리보세라닙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하니까 글쎄요, 이제 주가 상승을 좋게 못 보는, 그러니까 공매도의 입장이 되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백신으로 올렸다가 한번 떨어질만 한데 이 타이밍에 다시 리보세라닙 소식이 나와서 상승을 하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한번 스텝이 좀 꼬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들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든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았어야 되는데 나름 오늘도 갭상승을 해서 살짝 오를 때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 때 타이밍 좋게 또 리보세라닙에 관한 소식이 나오니까 시세가 좀 더 올랐죠. 어찌되었건 이들은 일단 매도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가에서 이렇게 현물 그리고 공매까지 내리쳐야 시세가 어긋날 텐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여튼 LB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매도랑은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이것도 변수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LB랑 L생이랑 오늘 둘 다 비슷한 수급인 것 같아요. 이거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LB는 여기가 지금 상단 라인이잖아요. 요 상단 라인이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요거를 돌파하는 그 단계로 보여져요.
물론 L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상단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이 지금 상단 라인이고 그 다음 이제 바로 직전 고점이 있는데 이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LB L생은 이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관건인데 글쎄요. 지난번 요 당시 때처럼 이렇게 간단한 얕은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올릴지 LB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좀 더 느슨하게 좀 시간을 좀 끌지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LB L생은. 그리고 LG는 크게 보시면 이런 큰 상승 다음에 완연한 기간 조정, 약 1년이 넘는 기간 조정, 그리고 시세 분출 와중에 잠시 좀 쉬어주는 그 와중에 오늘만 놓고 보시면, 최근만 놓고 보시면요, 지금 요 윗부분이 몸통은 없고 꼬리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잘 소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글쎄 내일 다시 한번 거래가 붙는다면 탄력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는 보여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는 LB가 LB 관련주를 이끌어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L생이 LB 관련주를 이끌어줬고, 그래서 내일 LG 매기가 붙는다면, 순환매 관점에서 매기가 붙고 거래가 붙는다면 LG는 내일 한번 탄력이 붙을 수도 있어는 보입니다. 그리고 넥사는 오늘 LB 관련주 중에서 제일 좀 많이 못 갔죠.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한 이유가 리보세라님 때문에 오른 거여서, 사실 넥사랑 리보세라님이랑은 살짝 그래도 좀 거리는 있어요. 그래서 넥사가 오늘 상승폭이 많이 좋지가 않았고 1.2%대에서 상승을 했고 탄력도 많이 둔화가 됐는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미들 라인에 있잖아요. 넥사도 여기가 상단, 여기가 미들, 여기가 하단 라인인데, 요 미들 라인이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지지를 잘하고 반전이 나올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바이오지구 현재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베트남에서 어떤 호재가 들리느냐에 따라 넥사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LB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 좌항암 우 백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밤에 나노코박스 나노젠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이 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젠이 나노코박스의 긴급 허가 신청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나노젠은 인도 델타 바이러스랑 우한에서 발원한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항체 농도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출을 했고요. 근데 영국에서 검출된 알파 바이러스는 아직 항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출을 못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문위원회는 WHO 지침에 따라 백신의 면역 완성 50% 이상의 보호 효과 자료를 요구를 했죠. 그리고 플러스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안정성에 대한 추가 자료도 주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백신 면역 완성 50% 이상의 보호 효과 자료, 두 번째 안전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주문을 했는데, 오늘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WHO 지침에 따라 백신의 면역 완성 최소 50%의 보호 효능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라는 이 데이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 보건부는 나노젠이 제출한 추가 자료에 대한 긴급 승인 여부를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오늘 베트남 독립기념일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백신 주권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시면 사실 베트남 보건당국은 현재 이만큼으로 한 임상 3A 결과 2차 투여 14일 후 항체 생성률이 약 96.5%에 달했는데 혈청 전환율은 약 99.2%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나노코박스를 상용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는 입장인데, 플러스 WHO 지침에 따라 면역 완성 50% 이상의 보호 효과 자료까지 제출했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신 소식 하나를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좌항암이 되겠죠. 항암에 관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니 폐암 임상 결과 세계 폐암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 구두 그리고 포스터 발표를 할 건데 우월한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LB는 8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 폐암 학회, 그리고 여기 세계 폐암 학회는 보시면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 대회로 이만큼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학회인데요.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맙, 그리고 파클리탁셀 병용치료 임상 결과 두 건이, 한 건은 구두로 한 건은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첫 번째, 중국 상하이 폐암 전문 병원에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여기는 리보 그리고 캄렐리 병용으로 임상 이상 결과가 구두로 발표가 된다고 해요. 13일날 구두가 발표돼요.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1차로 리보랑 캄렐리 구두 발표인데 여기 초록에 따르면 보시면 ORR은 40%, 질병 통제율은 92%, PFS 중간값은 11개월을 보여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높은 효능 그리고 안전성을 보였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여기도 진행성 1차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 그리고 캄렐리 그리고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으로 여기는 포스터로 발표가 돼요. 좀 전에는 리보랑 캄렐리였고 여기는 리보, 캄렐리, 파클리탁셀까지, 그리고 여기는 구두 발표, 여기는 포스터 발표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비소세포 폐암 3, 4기 환자 8명으로 대상한 임상 이상 결과 이제는 요거 이제 3기, 4기 말기요. ORR 50%, DCR 62.5%를 보여서 안정적인 효능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3중 음성 유방암을 중국 난징 제1부속병원에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얘네들은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리보,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3중 병용 투여한 결과가 게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키워드냐면 이게 종양이 커서 바로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럼 종양 크기를 좀 줄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종양이 커서 바로 수술하기 어려운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사전 처치하는 효과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완전간에도 나왔고요. 부분간에도 나왔고요. SD도 2명, 진행 병명 0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비소세포 폐암도 가장 큰 게 이제 간암, 폐암, 위암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지난 소식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거는 이제 올 초에 AACR 미국 암학회에서 나온 건데 비소세포 폐암 2차 이상을 환자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결과가 나왔었어요. AACR에서는. 그리고 또 폐암이잖아요. 폐암에 대해서 특히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우리가 7월 달에 아주 관심 있게 봤었던 게 있었죠. 바로 리보랑 1회사의 병용인데 이 당시 뉴스를 좀 보시면 일단 폐암 시장이 이만큼 커요. 근데 또 여기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런 약물 내성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해결을 해서 그 대안으로 참 좋지 않을까라는 뉴스였는데 잠시만 좀 살펴볼게요. 이것도 역시 폐암 관련해서 비소세포 폐암 해서 결국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지 않는데 간암 1차 치료제 그리고 위암 1차 치료제로도 나갈 거고 간암 1차 치료제는 올 연말 탑라인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위암 1차 치료제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폐암으로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키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복기를 시켜드립니다. 7월 달에 나온 뉴스, 이 당시 때 이제 진 회장이 중국 출장에 갔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AB 요 당시 때 리보랑 아스트라제네카의 1회사가 병용 3상 결과가 부각을 됐죠. 그러면서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았는데 경구 투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됐고 또 1차 치료제이고 3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가장 큰 효과는 내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EGFR 저해제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보이고 있는데 오랫동안 복용을 하면 내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 약물 같은 경우 복용 후 10개월이 지나면 50%, 2년이 지나면 90%, 거의 2년 지나면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환자에게서 내성이 밝히는데 내성 기전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때 키워드였죠. 그래서 폐암 시장 규모를 보시면 이만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당시 때 임상 결과를 보시면 한 명한테 완전거래 나왔고 PFS 중간값도 13.7개월로 대조군보다 확실히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내성도 확인이 했고요. 그래서 리보세라닙 1회사 병용요법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서 중요한 대안이 있었다라는 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또 얘기를 했던 게 리보세라닙이 빨리 승인만 된다면 가교 임상을 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교 임상이 뭐냐면 수입 품목 허가를 위해 실시되는 임상 시험인데 추가적인 임상 시험 없이 가교 임상 시험만으로 국내 수입 품목 허가를 해주는 건데요. 가교 임상 시험 뭐냐면 민족적 여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보세라닙의 우월한 효과, 그 와중에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서 좀 더 복귀를 하자라고 해서 지난 7월에 나왔던 폐암 소식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만 놓고 보면 LB가 상승한 이유가 이제 백신이란 날개를 달았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 우리 백신 말고도 왼쪽에는 항암제란 날개도 있습니다 라는 걸 세상에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킨 그런 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항암 우 백신으로 정말 세상을 좀 훨훨 비상할 수 있는, 그리고 아픈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LB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네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